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조국과 유시민, 그들이 왜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시작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TV가 드디어 구독자 수가 20만을 넘어갔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더욱 알찬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을 주시면은 그만큼 김태우TV가 영향력이 생기고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응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 며칠 전에 TV조선에서 조국 선생님 제대로 포착해서 회자되었던 그 동영상 우리가 많이 봤지만은 다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TV조선이 대박 촬영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TV조선은 유재수 건을 단독 보도한 적도 있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 수사 때도 대박을 많이 쳤습니다. TV조선은 심층 취재를 대단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자, 이제 TV조선발 조국 동영상이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기자에게 말할 때의 그 심각했던 표정은 허구였네요. 조국 선생님, 조금 솔직하십시오. 저는 이거 보고 데자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본 것 같습니다. 바로 우병우 수석이 조사받으러 가서 쉬는 시간에 검사 앞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웃고 있는 모습. 그때 그걸로 엄청나게 우 수석을 공격을 했었죠. 이번에 조국 수석이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거보다 이게 훨씬 심한 경우가 포착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표정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약간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한번 웃으면서 시작을 하자는 의미로 띄워봤습니다. 다시 한번 TV조선에 감사를 드립니다. TV조선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T조에서 저에게 제의가 왔습니다. 생방송에 한번 출연을 해달라는 제의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인터뷰인 줄 알고 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와 반대의 주장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 패널이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출연을 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나누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얘기를 1대1로 문답하는 줄 알고 그런 줄 알고 수락을 했었는데 그런 식이라면 부담스럽겠습니다. 저는 일종의 투사적 성격이고 그런 상황인데 저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분명히 언쟁하면서 세게 나갈 겁니다. 분명히 방송 사고가 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100% 예견 가능한 일이고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거절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죠. 아쉽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했던 것이 한면 가득하게 나와서 회자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기저기서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TV조선 제가 참 좋아하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꼭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특종 자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TV조선의 그 노고를 잘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국을 감싸고 도는 여권 한번 제가 죽착으로 찔러 보겠습니다. 지금 조국의 상황을 보고서 유시민을 비롯한 여권 관계자들이 감싸고 있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조국이 어떤 존재이길래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까지도 감싸주는 건지
심지어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까지도 조민을 감싸고 돌고 있습니다.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이렇게까지 조국을 감싸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저는 우리가 이미 이긴 거라고, 그 증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 친노를 계승한 정부이죠.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였습니까? 네, 바로 도덕성이었습니다. 도덕성을 무기로 삼는 자들이 지금 조국을 감싸며 하는 얘기가 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 이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도덕성을 무기로 삼는 자들이 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걸 잣대로 삼는다? 법 위반한 게 없다는 주장, 그것도 수사로 곧 깨질 판국인데 일단 그거는 검찰 수사에 맡겨두고요. 우선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민주당은 이제 도덕성을 무기로 사용하기가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민주당과 좌파들은 이겁니다. 나는 깨끗한데 니들은 더럽다, 악하다, 이런 것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우파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전혀 없습니다. 경제 부분이나 행정 분야, 그리고 외교 안보 분야는 우파가 집권 경험에서 볼 때 훨씬 안정적이고 프로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좌파보다는 낫습니다. 좌파들의 최대 무기, 즉 그들이 주장하는 도덕성이 깨졌으니까 우파와 비교해 봤을 때 우파가 훨씬 비교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도덕성을 무기로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죄 안 짓는 인간이 있습니까? 사소한 거짓말 한번 안 해본 인간이 있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기 마련이죠. 오히려 솔직하고 실수 많은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 수긍이 가는 상황이죠. 그런 반성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반성하는 자세, 겸허한 자세, 죄송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자세가 제일 좋습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지금은 메이저리그 결승전이다. 실수에서 승패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 이미 했습니다. 홈런 한 방보다는 실책을 안 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다시 도덕성 얘기로 돌아가서 도덕성을 무기로 그렇게 삼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도덕적인 그런 부분이 완벽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완벽주의는 맷집이 없습니다. 잡매 한 방에 그 도덕성이 금이 가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를 돌아보십시오. 도덕성을 내세운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지니까 더 크게 무너진 거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가족의 금품 수수 문제가 터지고 박연차 수사가 개시되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좌파는 이런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우리는 반칙과 특권을 일삼는 니들 기득권과 다르다. 더럽고 악한 너희 기득권과는 달라.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과 똑같이 가족 비리 문제로 무너졌습니다. 유일하게 비교 우위라고 생각했던 그 도덕성이 무참히 깨진 거죠. 그런데 친노의 대표주자 유시민은 그러한 오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시민이 했던 말, 조국이 법을 어긴 것이 있으면 스스로 사퇴할 것이다. 법을 어겼냐, 어기지 않았냐, 이게 기준이 지금 된 것입니다. 유시민이 지금 도덕성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준, 그것을 대폭 후퇴시킨 것입니다. 민주당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한마디 했죠. 유시민이 편들어주는 것은 고맙지만 오버하지 말라. 이거는 한 번에 검찰, 언론,
대학생을 다 등 돌리게 만든다. 적절하지 않다. 조 후보자와 청문회를 준비하는 민주당 청문위원들을 더 난감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도 최소한의 도덕적인 문제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최측근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유시민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 일병 구하기에 나섰다. 눈물겹지만 힘겨워 보인다. 역겹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 이사장의 눈물겨운 그 궤변은 조국 사태로 인해 깨닫기 시작한 이른바 진보 인사들과 문재인 정권의 거짓과 독선과 위선을 다시 한번 국민적 차원에서 확인시켜주는 역설적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제 유시민이 얼마나 스스로 모순적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 정유라 사건에 대해서 유시민이 JTBC 썰전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과 강은희 여가부 장관이 정유라 그녀를 비호한 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과 강은희 여가부 장관 등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 7명이 벌떼처럼 정유라 씨를 비호했다. 유시민 씨,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본인이 욕했던 그 사람들처럼 유시민 씨도 지금 여권 인사들과 함께 조국을 벌떼처럼 비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이 얘기는 2016년 11월 4일 아주경제에서 보도했던 것입니다. 썰전에서 그 전날인 2016년 11월 3일자에 방송하면서 유시민이 했던 얘기니까 이거는 무조건 팩트죠. 유시민 씨 경고합니다. 여권 인사들과 벌떼처럼 조국을 비호하는 거 그거 하지 마십시오. 과거 자신이 했던 얘기를 돌아보세요. 조국이 조유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좌파들이 우파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조국이 검증했던 수많은 인사들, 인사 참사들, 그리고 이번엔 본인 스스로 문제 많다는 점에서 인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것도 과거 정부보다 훨씬 심각하다. 외교도 고립되어 있다. 그럼 하다 못해서 북한이라도 건져야 되는데 거기서도 지금 아주 모욕적인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도 저도 아닌 신세가 되었습니다. 북한에게 실컷 욕만 먹고 있고 미국이라는 최대 동맹과도 멀어졌고 경제는 또 최악이고 이거 외교, 안보, 경제, 국내의 인사행정, 도덕성 어느 하나도 우파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국민들께 널리 인식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심판을 할 것입니다. 총선과 대선에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조국을 벌떼처럼 비호하는 유시민과 여권 인사들을 주시해야 합니다. 제가 폭로할 때 언급했던 거 있죠?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했던 거요. 조국을 위하여 민정아 사랑해. 이거를 이제 조국의 부하들이 아닌 오히려 동료들이거나 윗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조국이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까지 벌떼같이 감싸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잘 살피면요, 조국 한 명을 보내면서 여권 인사들 여러 명을 단체로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에 그리고 언론사에 크게 기대를 우리가 하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